학교 내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을 중고등학교 남학생 11명이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피해 여학생은 지난해 성인 남성에게도 성폭행을 당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적한 곳을 찾아 폐기물을 가져다 버리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소량의 경우 신고 의무도 없어 폐기물 배출자를 추적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춘천 시내버스 운행 체계가 56년 만에 완전히 개편됩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이용한 환승 시스템으로 노선은 단순화하고 배차 간격은 줄여 한 달 동안 시험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횡성군이 축협 조합원들의 축제 참가 요구에도 불구하고 축협 없이 한우 축제를 개최하겠다는 최종 입장을 내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초등학생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니는 남학생 11명에게 성폭행을 당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피해 여학생은 작년에도 엄마의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지만 그런 뒤에도 아무런 보호 조치 없이 혼자 방치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11명이 같은 지역 초등학교에 다니는 12살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구속된 4명을 포함해 8명이 검찰로 송치됐고 3명은 소년부로 넘겨졌습니다. 학교에 다니거나 자퇴한 이들은 지역 선후배 사이로 A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A양을 집으로 불러 성폭행하는 등 지난 3개월 동안 범행이 반복돼 왔다고 밝혔습니다. 11명 중에 우리가 4명을 구속을 했고 피해자는 초등생이고 그리고 피의자들은 청소년들이고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A양은 작년엔 엄마의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엄마와 단둘이 살다 보니 엄마가 일하러 나간 뒤 야간에도 혼자 지내다 변을 당한 겁니다. 이 일을 계기로 교육당국이 야간 돌봄이나 보호 조치 등을 제안했지만 엄마의 반대로 어떤 조치도 할 수 없었고 그 결과 A양은 계속 방치돼 왔습니다. 아이한테 이제 얘기를 했더니 애도 완전히 거부를 하고 어머님도 그렇게 이제 원하지 않는다 거절을 했기 때문에 연세로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알 수 없는 이유로 보호자가 반대하면서 학교도 지자체도 아동보호 전문기관도 개입하지 못하는 사이 홀로 지내야 했던 A양은 또 다른 범죄에 노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초등학생인 A양에 대한 보호자의 행동이 아동복지법상 방임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A양을 위해 관련 기관들이 적극 개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폐기물을 한적한 곳에 몰래 가져다 버리는 비양심적인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소량의 경우 신고의 의무가 없어서 무단 투기 현장을 확인해도 버린 사람을 추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중앙고속도로와 제2영동고속도로가 만나는 교각 아래입니다. 건설 폐기물이 한 켠에 잔뜩 쌓여 있습니다. 욕조와 변기, 세면대와 타일까지 화장실을 통째로 가져다 놓은 듯합니다. 인근 고속도로 옆도 쓰레기장으로 변했습니다. 폐기물이 군데군데 버려져 있는 모습에서 한 번이 아닌 수차례 다녀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 이처럼 인적이 드물고 차량 통행이 적은 곳을 찾아 몰래 버리고 있습니다. 설비업자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저기에 무단으로 많이 투기를 하고 또 이게 또 도로공사에서 이런 걸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방치하다 보니까 계속 쌓인 곳에 더 쌓이게 되고. 폐기물 처리 비용은 일루배당 8만 원 정도로 버려진 양을 보면 수천만 원에 달합니다. 건설 폐기물은 보통 처리업체가 수거하는데 일부 철거나 수집업체들이 적은 돈을 받고 가져다 몰래 버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소량의 경우 배출자 신고 등의 의무가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업자들과 일부 철거회사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적 드문 곳에 버리는데 폐기물을 버리는 배출자들이 먼저 자신들이 위탁해서 버리는 폐기물들이 잘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하고. 버려진 폐기물만으로는 범인을 특정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 단속이 어렵다는 허점을 노린 비양심적 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배출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횡성군이 더 이상 축협 축제 참가 문제로 대화하지 않겠다며 기존 계획대로 축협 없이 횡성한우 축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횡성군은 지난 4월 횡성한우 축제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했지만 축협 측의 기습적인 시위로 공청회가 무산됐고 축제가 임박한 지금에야 합동 토론회를 요구하는 건 명분도 설득력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또 지난 23일 조합원들이 부군 수시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담당자에게 모욕적인 발언과 욕설을 한 점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어 고발 조치를 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 시내버스 노선이 반세기 만에 완전히 바뀝니다. 이른바 환승 시스템을 통해서 거점 지역을 다니는 시내버스와 읍면에서 시내로 접근하는 마을버스로 이원화되는 건데요. 원주에서도 눈여겨볼 만한 변화입니다. 백승호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춘천 거두 농공단지 입구, 마을버스가 승객들을 태웁니다. 지금까지는 시내버스가 이곳을 오고 갔지만 버스 노선이 개편되면 농촌 지역엔 마을버스만 운행됩니다. 버스 배차 간격과 운행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거두 농공단지 입구의 경우 하루 5번의 버스 운행이 15번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마을버스를 타고 20여 분 만에 시내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시내버스로 갈아타야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 있습니다. 이번 버스 노선 개편 핵심 중 하나가 환승 시스템입니다. 겹치는 노선을 줄여 버스 배차 간격이 짧아진 대신 버스 노선이 기존 89개에서 48개로 단순화됐습니다. 때문에 장거리 이동의 경우 한 번쯤 버스 환승을 해야 하는데 처음 도입된 만큼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춘천시는 개편 초기 주요 승강장과 마을버스에 안내 도우미를 배치하고 콜센터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개편하는 것이 노선 개편뿐만 아니라 버스 기사 자기 노선, 자기 버스 책임제까지 병행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생들을 위한 시내버스 청춘 노선도 생겼습니다. 현재 남춘천역에서 버스를 타면 춘천 명동을 우회해 강원대학교까지 30분 이상 걸렸지만 앞으로는 강원대학교까지 곧장 가고 학교 안에 정류장도 생깁니다. 제가 시범 운행으로나마 지금 한번 타봤는데 거의 한 15분에서 이 정도 걸리는 걸로 봐서 굉장히 시간이 단축돼가지고 아마 통학하시는 학우분들이 특히 좀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편된 춘천 시내버스 노선은 다음 달 23일부터 시행됩니다. 56년 만에 춘천 시내버스 운행 체계가 완전히 바뀌는 만큼 시민들이 적응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올 들어 발생한 도내 체불 임금이 164억 원에 달하고 이 가운데 92억 원은 해결이 안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강원 지역의 체불 근로자 수는 3,400여 명으로 체불은 164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추석을 보름여 앞둔 지금 노동자 1,100여 명은 여전히 92억 원에 달하는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1일까지를 임금 체불 집중 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체불 임금 청산과 권리 구제에 나섰습니다. 제21회 평창 효성문화제가 다음 달 7일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15일까지 평창군 봉평면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배경을 재현한 약 10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메밀꽃밭과 전통마당, 문학마당이 조성돼 이야기가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효성문화제는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우수축제에 선정되면서 보다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대규모 행사로 치러집니다. 현지 군인이 휴가 중에 해수욕장에서 심근경색 환자에게 심폐소생술로 응급조치를 해 생명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육군 12사단 소속 유지성 중사는 지난 4일 양양의 한 해변 남자 탈의실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38살 이모 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원에게 인계했습니다.
환자는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아 현재 건강을 회복하고 있고 소방당국은 유 중사에 대한 하트세이버 수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20대를 설득해 귀가하게 한 영무원에게 감사장이 전달됐습니다. 영월역에서 근무하는 박모 씨는 지난 21일 저녁 티켓 없이 강릉행 열차에 탄 20대 남성이 도박 관련 빚으로 목숨을 끊으려 하는 것을 알고 남성을 설득해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귀중한 생명을 구했다며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셀프 주유소 안전관리를 허술하게 한 업주 6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주유소 부지 안에 컨테이너형 창고를 짓는 등 허가 없이 구조를 변경한 혐의로 원주, 춘천, 속초에 있는 업주 5명을 입건했습니다. 또 밤시간 사무실 문을 잠그고 주유소에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은 원주의 또 다른 업주도 입건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지난주 81곳의 셀프 주유소를 불시에 단속해 27곳을 적발하고 과태료 처분과 시정 명령 등 행정조치 50건을 내렸습니다. 제7회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원주시 추진상황 보고회가 오늘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주시는 먹거리와 공연, 특판 행사를 비롯해 박람회장 조성과 관람객 유치, 환경 정비, 기업 참여 등 중점과제 9개 분야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또 박람회와 지역 관광 코스를 연계한 홍보 등 수도권 관람객 유치를 위한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2019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는 오는 10월 17일부터 나흘 동안 원주 따뚜 공연장 일원에서 열리며 130개의 부스에 500명의 바이어와 10,000명의 구매 투어단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